제가 저 총선 전략을 다 말씀드리면 우리의 무기를 다 공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은 현역 프리미엄이 없는 건 아니고요. 현역 프리미엄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상대 후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됐습니다만은 뭐 시장과 구청장이 다 그쪽 당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과 더불어서 뭐 같이 뭘 일을 하나 해내면 전부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역 의원이 굉장히 좀 있으면서 유리하게 일을 이제 끌어간 점이 있죠. 어쨌든 이번 우리 서대문 이제 각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가 15만 명이 조금 덜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유권자도 한 12만 명이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인데 그런 사이즈에 비해서 그 20대, 30대, 40대 쪽의 연령이 좀 많아요. 59% 되고 있어요. 59%.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은 좀 나이 드신 층에서 또 보수층에서 많이 지지가 있고 반면에 젊은 층에서는 그 더불어 쪽에 더 지지가 있는 셈인데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그렇게 젊은 사람이 더 많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표를 얻기 위한 작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 전략의 가장 기본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40대와 그러니까 30대 후반층에 있는 연령층들에게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또 제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 이 부분을 이렇게 주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보면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대문 지역에 지금 서울 전체에 보면 상당히 조금 가난한 동네 내지는 개발이 안 된 동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수록 더 지역 주민들은 더 많은 좀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서대문이 하고 서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 시내 중심부에서 불과 20분 거리 이내에 다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그 노후화되고 개발이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지역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총선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제 이슈로서는 그러니까 결국 이슈가 되려고 그러면 저희 당과 상대 당에서 서로 같은 사안을 놓고 이제 입장이 다른 경우가 이제 부각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역 현안 문제에 놓고서 이렇게 특별하게 큰 이슈는 없지만 어쨌든 정치 불신이 지금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위해서 노동 그러니까 사법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법을 그러니까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당과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완전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노동법의 개정이라든지 경제활성화법이 필요한지에서 국민에게 알리는 일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우선 이미지가 굉장히 좀 부드러운 이미지가 강점이겠죠. 그 386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586이 됐나요? 이렇게 됐지만 아주 부드러운 이미지가 아주 강점이기도 하고 또 우상호 의원은 굉장히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셔서 그런지 대변인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대변인도 오래 하고 대변인을 오래 한 만큼 그만큼 언론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장점이기도 하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변적인 여건은 시장, 구청장, 시의원이 전부 이제 그쪽 당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시장이 한 일도 내가 했다고 얘기하고
뭐 구청장이 한 일도 다 의원이 내가 얘기했다고 해도 뭐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아마 장점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1대1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삼각구도가 되면 뭐 구도상에서 저희가 분리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제 안철수 신당이라는 게 뭐 국민의당이라지만 그분이 이제 그쪽 더불어민주당에서 속해 있다가 거기서 이제 당을 깨고 나온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안철수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층이 될지에서 자세히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 정당에 대해서 이제 불신하거나 기존 정당에 대해서 어떤 우호적이지 않은 분들이 결국은 안철수 당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동층으로 있거나 또 무슨 조사하면은 무응답층으로 나와 있는 층들이 거기에 제일 많은 안철수 당의 구성원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안철수 당이 이제 앞으로 제대로 돼 나간다면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호남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새정치연합 다시 말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다 지지해주는 그런 특성을 보였지만 이번에 만약에 안철수 민주당 쪽에서 안철수 그 의원당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에서 이제 호남 지역에 지금 다수를 점하는 그런 당으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서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도 또 호남 출신 유권자는 특히 이제 어떤 선택할 때 상당히 신중한 판단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뭐 저희가 뭐 아주 그렇게 불리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꼭 뭐 유리하다고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유는 또 그동안에 부동층으로 했던 층들이 이제 뭐 또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또 저희한테 올 수 있는 표들도 그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크게 그렇게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통계 수치를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적이 있고 본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그러니까 비중이 많고요. 많고 그 본적을 옮긴 경우가 많은 거죠. 호남 지역이 24%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본적을 옮긴 분까지 포함하면 아마 제가 보기엔 한 35% 정도는 호남 출신이고 16% 정도가 충청권 그렇게 되고 있고 경상도는 의외로 한 자리 숫자로 합니다. 오히려 별로 여기는 부족한. 경상도는 별로 그러니까 한 7%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나머지가 이제 뭐 경기도나 이제 강원도로 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 수치를 그렇게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만큼 호남 유권자가 많은 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의원님께서 이번 그 지역 기반 뭐 이런 데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뭐 정책이나 인물론으로 평가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선거가 되어 왔네요. 그동안은. 지금까지는 제가 고향이 원래 호남이지 않습니까? 제가 전남 영광이 제 고향이거든요. 제가 호남 출신이지만 호남 유권자들한테 그렇게 썩 이렇게 많은 그 득표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 저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내가 어느 출신적이라는 걸 강조하고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득표를 호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16대가 2000년도거든요. 2000년도에 첫 번째 당선됐었고 그 전에는 김상현 의원이 계셨는데 이제 2000년대는 공천을 받지 못하시고 지금 우상호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의 영입 제안을 받고 들어와서 이제 같이 경쟁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04년도는 탄핵 직후에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큰 그러니까 기류가 이제 선거에 당락을 좌우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이명박 대통령 이제 탄생 이후에
다시 이제 새롭게 정부가 네. 들어온 거고 2012년 선거는 이제 저 박근혜 대통령 탄생 전에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역 발전론을 이렇게 중요한 과제로 삼았었고 또 밖으로는 이 정치 개혁을 하는 네. 과제에 대해서 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그 변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를 계속 피력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2000년도 선거 때는 한나라당 시절인데 제가 미래연대라고 한나라당 대표 미래연대라고 하는 한나라당의 젊은 의원들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당내 개혁과 정치 개혁을 위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했다고 좀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한나라당 내부에 미래연대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남경필 지사나 원희룡 지사나 저 임태희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이나 다 이런 분들이 같은 미래연대. 지금 오세훈 시장도 그 미래연대 멤버죠. 소장파 지금 소장파 멤버. 대표적인 소장파 그 모임이 미래연대였어요. 그때 제가 2003년도에 이제 오세훈 지금 그 씨하고 저하고 공동 대표를 해가지고 미래연대를 이끌었었고 그때 이제 박근혜 대표하고 많은 관계를 가져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대표 비서실장을 맡게 되는 또 계기도 됐었어요.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정치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그런 그러니까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역할을 계속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 지역구 내각에서는 지역 발전론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지역 발전 부분에서 홍제천이라고 하는 그 우리 하천이 있어요. 유진산가 밑에 과거에는 여기에 그러니까 물도 흐르지 않을 때는 정말 하수도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운동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일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나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회에 있을 때 서울시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서 지금은 하루에도 수천 명의 주민들이 거기서 와서 운동도 하고 자기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었고 물이 24시간 흐르니까 거기서 고기들이 살고 고기가 사니까 오리들이 날아와서 살아요 여기서. 이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로서는 보람을 느끼는 곳이기도 하고 또 독립문 공원에 지금 보면은 거기에 한 달에 1년이면은 한 70만 명 가까운 그러니까 관광객과 외지인들이 와서 구경하는데 지금 독립문이 놓여있는 그 광장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서울시 설득해가지고 270억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거기를 다 주변 정비를 하고 이제 그 광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지금은 뭐 주민들이 아주 정말 좋아하는 그 독립된 공간이 됐죠. 그리고 이제 역사 현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사실 했어요.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참 답답했던 시기였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 그러니까 2011년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검찰에서 내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걸로 해서 공개 조사를 했습니다. 공개로 해서 그래서 뭐 MBC 9시 뉴스에 막 메인 뉴스로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나는 정말 황당한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아마 했던 것은 저는 정치 보복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 보복이냐면 세종시 오난 고수 문제를 놓고서 박근혜 대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갈등을 치고 있을 때 제가 사실은 박근혜 대표 입장과 같이 동참해서 맨 전면에서 이제 많이 싸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를 그러니까 손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1심, 2심에서 다 무죄가 나와서 검찰에서 스스로 선고를 포기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다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검찰이 이렇게 조사하겠다 돌려서면 지역 주민들한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너무나 우리한테는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선거 때 패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저는 그 피해를 데미지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게
공지영이라고 하는 작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선거 며칠 남겨놓고 공지영이가 그 자기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올렸냐면 우상호 후보가 이성원 후보한테 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서대문에는 대학교가 많은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성원이란 사람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 아닙니까? 네.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내가 보기에 명예훼손을 교묘하게 피해갔지만 사실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거죠. 네. 그 트위터가 뭐 몇십만 개 된다면서요? 그거 같이 하는 사람이. 네. 그거를 전부 또 이제 저 우상호 측에서는 후보 측에서는 지역에 있는 다 뿌렸어요. 네. 또 그 다음 달인가 조국 교수란 사람은 네. 하하 우습다. 우상호가 이성원한테 지고 있으니까 홍제천 다리 밑에 있는 검둥개를 보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런다. 또 그런 식의 또 글을 검둥교. 검둥개. 개를 보고 선거운동하고 있다고. 검둥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전부 젊은 사람들을 사실은 자극시키는 거예요. 네. 뭐 하고 있는 거냐 젊은 사람들이. 검둥개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검둥개랑 난 내가 뭐 특정해서 어떤 의미를 두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허탈하게 지금 지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낙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이 들어요. 네. 낙담하고 그러니까 오죽에 자기가 연설할 때 사람이 없으면 검둥개를 놓고 연설하겠냐 뭐 그런 것도 뭐 다올 수 있는 것이고.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선거 끝나고 우상호가 당선됐으니까 좋아했겠지만 제가 무죄가 확정된 다음에 단 한마디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사과 표시한 적이 없어요. 저는 공정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면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그 비열한 방식으로 선거운동한 거에 대해서는 네. 저는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되지. 제가 같은 연세대학교 동문이고 후배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소설가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그러니까 법망을 펴가면서 유포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저는 그런 거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그 당시에 이제 패배하게 됐었고 사실은 가장 컸었죠. 그게 제일 크죠. 사실은 그게 거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참 그런 일을 겪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낙선해서 4년 동안 낭인 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또 아픈 만큼 더 성숙해진다고 네. 더 많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야말로 이제 16대, 18대 이어서 20대 선거이기 때문에 다 동네 사람들은 짝수해는 이성원이가 이긴다 이렇게 해서 네. 이번에는 꼭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4년 동안 했던 일을 하면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게 이번에 국회에서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하는 사업 필요한 비용으로 2,396억을 네. 배정했습니다. 네. 네. 이 일 사실은 제가 발의한 겁니다. 예전에... 어떻게 발의했느냐? 제가 국회에 있지 않지만 네. 제가 중앙정부에 그러니까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 또 당의 김무성 대표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네. 지금 학교 애들이 집에서는 전부 다 가서 양변기를 쓰는데 학교에 가면은 화변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볼일을 보는 네. 그런 화변기가 지금도 많이 있고 그게 전국의 53%나 됩니다. 학교 가면 볼일을 제대로 애들이 안 보고 참고 집에까지 오든지 아니면 정말 중간에 돌아오든지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학병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지역에서요? 지역에서. 네. 그래서 그런 학병들 의견을 듣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중앙정부하고 당 대표를 만나서 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그걸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고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396억이라는 예산을 화장실 개선 그리고 이제 노후된 난방시설 개선 그다음에 학교 그 성면 교체하는 그런 일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1년과 2년
한 2, 3년 사이 이내에 전국에 있는 학회장실은 다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 한 점은 저는 제가 감히 자랑스럽게 네.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우리 지역에 지금 학생들이 아까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온놈들이 많이 있고 또 학생들이다 보니까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방범용 CCTV라는 게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네. 그 제가 이번에 다시 이것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국가안전처로부터 4억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입니다. 받아와가지고 우리 지역의 그런 취약 지역에 20대의 CCTV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확정받았습니다. 네. 20대. 그래서 이제 밤늦게 귀가하는 우리 여성들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해서 특히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신촌 지역이나 연희동 지역, 부가인동 지역에 또 홍계동 지역도 좀 설치하려고 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에 우리 서대문 내 시립 도서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네. 서대문 도서관이라고. 네. 이 도서관이 워낙 오랫동안 이 시설 보완을 하지 않아가지고 서가가 다 무너질 정도라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그 도서관에 다니는 학부형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교육부 총리를 만나서 또 설득을 해서 3억 1,600만 원이라고 한 돈. 네. 이 돈은 그 시설 개선하는데 필요한 도서관에서 요청한 돈입니다. 그 100% 네. 지금 다 집행이 돼가지고 지금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주요한 그 운동시설이 있는 곳이 군데군데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가지고 이 홍제동에 있는 이 풋살 경기장 여기도 경기장 내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을 새롭게 만들고 또 주변에 여기 이제 등산객들도 쓸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필요한 비용도 지금 3억을 제가 특별 교부금을 받아와서 지금 이미 공사가 이제 하나는 다 끝났습니다. 네. 2개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제가 비록 원해로 있었지만 네.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일들을 그러니까 꾸준하게 제가 설득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되면 그러니까 구청장 수준이 아니고 서울시장 수준이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일을 제가 해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국회 들어가면 중앙정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주요 장관들하고 정말 깊이 있게 논의해서 우리 서대문 지역 발전을 가져오는데 확실하게 일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고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상호 의원이 공약했던 것 중에서 지키지 않은 일 그러니까 너무나 많아서 사실 제가 보기에 손으로 다 뭐 말할 수 없지만 우상호 우선 경의선 철길을 없애겠다고 그랬어요. 네. 아예 경의선 철도를 없애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 또 계속 다녀서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요. 저는 그때 위에 소음 장치를 해가지고 소음 그러니까 그 뚜껑을 씌워서 이렇게 구간 소음을 막거나 일부 구간을 지하화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피해를 덜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용역 발주에 필요한 예산까지 받아놨는데 네. 그 당시에 뭐 자기 당에서 대통령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약속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거 완전히 그 예산 받았던 거는 다 불용 처리돼 버리고 지금 그대로 주민들의 고통을 주고 있죠. 그런 일. 지금 부가연동에 가면 고가도로가 지금 철거가 됐는데 네. 그거를 본인의 의정보고서에서 자기가 했다고 지금 다 얘기를 해놨어요. 네. 근데 그건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왜 웃기는 얘기냐면 그거 이명박 시장 때 고가도로 철거하는 나는 그런 기본 방침을 정했어요.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그 철거 작업을 하는데 다 안전도 검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 지역이 안전도 검사에서 튼튼한 지역으로 이렇게 나와서 철거대회가 제외됐었어요. 철거대회가 제외되는 거를 제가 오세훈 시장 만나서 다시 설명을 하고 이 문제 다시 한번 조사를 하자고 해서 결국은 그 재조사에서 그러니까 철거에 해당하는 등급이 나와서 그 철거가 확정된 거예요. 네. 그런데 오히려 철거를 확정했는데 서울시 시의원을 다수를 점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새정치연합 시의원들이 예산을 중간에 잘라버려가지고 네. 공사가 2년이 지연된 거예요. 네. 그 공사가 뒤늦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철거한 겁니까? 자기들이 철거한 게 아니잖아요. 어? 그거를 다 사전에 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철거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확정 지어놓은 것이고 예산이야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한 것이지 본인들이 뭘 그걸 했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사실은 정말 대묻지 않을 수 없는데 근데 그런 일이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고가도로 철거는 여기 요진상 앞에 있는 홍제 고가도로도 그렇고 서대문 고가도로도 그렇고 다 차이군데 철거를 했는데 이 철거 계획은 전부 다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조선으로 다 확정을 시켜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상호 의원이 예를 들어서 그거 내가 했다고 말하면 그거는 진짜 좀 그 내용을 알면 좀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외에도 공약 사업으로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제가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 그 나열할 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하지 않았던 일을 다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일시적으로는 그게 사람들에게 통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진실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에서 하나만 더 좀 이 안산에 지금 자락길이 있어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구청장도 그거를 제일 자기의 큰 업적으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안산 자락길이 이제 뭐 다 들어가면 한 8km쯤 되는 구간입니다만은 이 작업을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저희가 시작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했던 일이 어떤 일이냐면 지금 천연동에 가면은 그 파크빌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뜰한치 아파트까지 그 삼복도로가 있어요. 삼복도로가 옛날에는 이 삼복도로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였었어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였지만 이 도로를 우리가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닐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우리 구청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여기를 자락길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로 둘레길 하자. 그래서 둘레길로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둘레길 작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먼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도로 그러니까 차량 어떤 게 하고 거기를 다 조경을 새롭게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 거죠. 그게 사실은 지금 안산의 자락길에 지금 둘레길 시작입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통나무로 데크를 만들어 된 것은 2010년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2012년까지 국회의원을 했는데 2010년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사실은 이 작업을 할 때 저희가 시의원들을 통해서 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침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뭐 완성은 이제 지금 구청장이 다 했지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안산 자락길도 본인들이 다 했다고 말하는 걸 보게 되면 그 구간의 절반 정도는 이미 그 전에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언어 도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은이가 그러니까 쓴맛 단맛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낙선을 그러니까 세 차례 하면서 12년이라는 하는 세월 동안에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낭인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과정도 겪어보고 배고픈 사람의 그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시련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50대 이제 중반으로 들어가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진짜 한번 제대로 좀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서대문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때 실제로 큰 일을 확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 이성은이가 서대문 지역의 대표 일꾼으로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한번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